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겁니다.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정치권 소식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열기가 뜨거운 이 장면, 오늘 오전 저희 스튜디오 앞에 있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출정식 모습입니다. 자, 저렇게 이재명 후보가 단상 위에 서서 손도 맞잡고 들어 올리면서 열기를 그야말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광화문을 메웠던 국민의 함성을 유세로 이어가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입니다. 자, 문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거는요, 민주당 선대위에서 배포한 유세 메시지 참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2일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요, 이걸 메시지를 기조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보면요, 김문수 후보를 전광훈이 키워서 윤석열이 지지한 후보다. 또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뽑는 건 전광훈 목사를 뽑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선거 전략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예전에 노조위원장도 하고 노동 활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정치권에 들어온 뒤에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자유한국당, 자유통일당이죠. 그거 만드는데 함께 했잖아요. 그렇게 함께 했었고, 또 하나는 전광훈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에 가서 눈물로 또 울면서 전광훈 목사를 지원해달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에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사실 지금 많이 잊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부각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어떤 모임이랄까요, 이걸 극우 세력으로 보고 그 세력과 김문수 후보는 거의 일치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바로 김문수 후보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미지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후계자이고 김문수 전 장관, 지금 후보는 결국은 극우 세력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극우 세력과 민주 세력 간의 대결, 이런 이미지로 선거 구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중도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전략으로? 일단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어떤 거냐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또 재판도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 같은 경우도 일단 극우 세력이나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게 중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뽑으면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뽑는 거다, 이렇게 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눈여겨볼 만한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과오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단일화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한 뒤에 30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임됐죠. 그러니까 놀랄 만큼 유연하게 달라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저렇게 계엄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한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 네. 당 후보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사과는 없는 상황인데 당대표 격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이 조금 선회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투트의 전략입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은 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을 거쳤을 때에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을지 않습니까? 취임하고 했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당 대표로서 사실상 국민들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의 기조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김용태 새로운 비대위원장께서 네. 오늘 그때보다 조금 더 나아간 심정으로 국민들 앞에 통렬히 반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아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였습니까? 관훈 토론회에서 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를 했습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님도 언론 앞에서 국민 앞에서 이미 사과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사과는 일관된 입장이었다라는 점을 그렇습니다. 짚어주신 건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확히 제대로 사과했다고 보지 않아요. 특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계엄 사태에 의해 이제 탄핵 정부로 넘어갔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을 하셨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또 관저까지 가서 시위도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잖아요. 그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진짜로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잘 기억하시겠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노동부 장관을 재직하면서 국회 계엄 이후에 바로 출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일어나서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당시에 네. 다 사과하고 머리 숙였습니다. 그때 끝까지 앉아서 사과를 안 했던 사람이 김문수 의원이에요. 지금의 김문수 후보예요. 당시 장관이고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만약에 정말 저게 진심이라면 한 번 더 김문수 후보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경선에서 함께 경쟁을 했던 후보들도 김 후보를 향해서 더 명확한 입장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저렇게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에 대한 반대 사과, 윤 부부와의 절연, 또 안철수 의원도 국민께 사과, 윤과 결별 이런 좀 더 명확한 절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선 명확한 정리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듯한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시간이 없어요. 예. 안철수 의원님이라든가 한동훈 후보님하고는 지금 절박함이 달라요. 진석열 대통령님께서도 도와주시고 경쟁했었던 후보님들도 그냥 지금은 이재명을 상대로 싸우는데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명분을 이제 달라는 거죠. 3대 위원장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 수준을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여튼 이건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 자, 그러니까 캠프 관련된 인사들 사이에서도 그냥 이런 걸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고 좀 정리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오늘 저렇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한 채 포토라인을 굉장히 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를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나서서 직접 본인이 사과를 하든 아니면 출당 요구를 하든 지금으로서 추가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님은 이미 관훈 토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군을 동원한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정중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실제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나아가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수용한다.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다 밝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을 어떤 식으로 해서든 내란 프레임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대위원장인 전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좀 전에 있었던 지금 김용태 새로 신임 비대위원장도 통일한 사과와 함께 반성을 하고 있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조차도 이미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사과가 되냐라고 하면서 계속 그 프레임을 가지고 할 뿐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 팩트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그와 같은 마타도어는 이제 중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도 사과지만 아까 뭐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김문수 후보님의 어떻게 보면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오히려 극좌라고 할 수 있는 통진당의 후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해산됐던 그 통진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구 한석을 포함해서 3석을 밀어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죠? 여전히 그렇게 위원정당 해산까지 했는 부분과 선거연대 했는 데 대해서 국민들 앞에 어떻게 보면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의 정당에 대해서의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그것을 대선의 전략으로 쓰기 전에 본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한테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그 김문수 후보님이 직접 하기를 떠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는 식의 어떤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 이런 부분도 정치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동훈 측 대표 그런데 입장을 한번 볼게요. 오늘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 선대위 참여 쉽지 않을 거다.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왜냐하면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과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계속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주류들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현 안 하잖아요. 반대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에서 찬성을 했고 그 한동훈 후보와 함께하는 분들이 대부분 탄핵 표결에도 참석을 해서 탄핵이 통과가 됐잖아요. 탄핵안이. 그런 모습이 보여줬는데 이렇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갑자기 한 몸이 돼가지고 같이 선거운동한다? 그건 한동훈 지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중도 성향의 보수인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 부분에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대체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의 지지나 이런 사람들의 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완전히 반대되는 의사, 즉 지금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탄핵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갑자기 함께한다? 그거는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특정한 형태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은 함께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팩트체크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님은 국민들이 다 보는 언론인 중이 어떻게 보면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관훈 클럽에서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특히 무력 행사와 같은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아무런 탄핵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거는 사실은 가짜 뉴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팩트는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찬성하는 입장을 안 밝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하고 다른 어떤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받아들인다는 입장의 내용과 실제로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보여줬던 태도는 전혀 다른 태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계엄에 대한 사과는 이 정도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앞으로 행보에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캠프 인사가요. 직접 이유 없이 멀어질 이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 목사 측에서는 요청하면은 단위라도 검토를 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최진영 변호사
김문수 캠프가 어느 선까지 좀 포용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또한 민주당의 지나친 마타도하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인 자체로서의 어떤 독자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간접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세를 하고 본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자유통일당과 적극적인 선거 연대를 합니까? 오히려 선거 연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까지 됐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지금 선거연대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스스로 국민들 앞에 오히려 사과해야 되고 그에 대한 입장이 뭔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수완박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던 정의당은 오히려 고사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오히려 거꾸로 되묻고 싶죠. 네, 정광훈 목사가 뭐 본인이 후보로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자유통일당에 또 후보를 냈다는 점 저희가 짚어드리면서 문제는요, 이제 경선이 아닌 또 본선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음을 못 정한 무당층이나 중도 유권자 마음을 좀 훔쳐와야 하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는요, 일단 갈등을 봉합하고 출범한 선대위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승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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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자유통일,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네,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국가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저는 가짜 진보. 우리가 이 가짜 진보를 우리 양향자 의원님 와 계시지만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북한 같으면 이렇게 하면 잡혀갔겠죠? 잡혀갑니다. 정치범 수용소 가야 되고 네. 심하면 총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짜 진보를 찍고 싶다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잠시 뒤에요. 김 후보는 오후 5시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집토끼를 좀 확실하게 잡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